5분 인문학. 사랑받지 않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8가지 확실한 신호.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주고도 결국 지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받기보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은 서로의 애정과 지지, 이해를 나누는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반면 이용당하는 것은 파트너가 여러분을 단순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파트너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런 상황을 견디며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명확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사랑받지 않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8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파트너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파트너에게 기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일을 나누고 차분하게 그날의 일상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기대하죠. 이런 기대는 합리적이고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원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현실과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기대는 모든 마음의 상처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파트너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보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상과 여러분이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믿고 있다. 아무것도 없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이나 특권,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관계가 마치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연인이라는 특권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시간, 에너지, 애정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여러분과 단둘이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잘 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문이 닫히면 이 완벽한 파트너가 괴물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결코 만족하지 않고 무례하며 여러분을 자신보다 훨씬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의 자존감과 대중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소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작적이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며 여러분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과의 대화가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걱정하기는커녕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아 여러분을 혼자 먹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가끔 응 또는 아니라고만 대답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편리한 동반자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파트너가 갑자기 여러분과 관련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을 잃는다면 그것도 무관심의 신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일까? 5번째, 여러분이 일방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관계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고받는 것이 항상 완벽하게 50대 50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하고 파트너는 그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애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불균형과 목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애정은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관심해지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6번째, 그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은 파트너와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발언이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드나요?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문제이거나 너무 민감하다고 암시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비난을 돌리거나 여러분이 정당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7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 번 분명히 설정한 경계를 넘은 적이 있나요? 아마 한두 번은 한 번 해봐. 재밌을 거야 또는 농담이야. 왜 그렇게 민감해?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봤는데 별로였어. 그게 재미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계속 무시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여러분의 감정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침묵은 종종 동의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우려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왜 이걸 이렇게 크게 문제 삼아? 그냥 해. 또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을 사람보다 통제할 수 있는 물건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관계가 정체된 느낌이 든다. 관계는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편안한 리듬을 찾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는 항상 기쁨의 순간과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거나 정체된 느낌이 든다면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관계를 했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트너가 청혼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